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MCU 신작 드라마 변호사 시얼크가 마침내 8월 18일에 첫 에피소드를 공개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추가로 8개 에피소드가 방영될 예정인데요. 개인적으로 1화는 마블이 홍보한 것처럼 웃기지는 않았지만 선배 헐크가 새내기 헐크인 시얼크를 도와주면서도 질투하고 서로 사촌같이 싸우면서도 화해하는 모습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뭔가 초인 가족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요. 1화의 쿠키 영상인 캡틴 아메리카의 사랑은 저한테는 좀 뇌절처럼 보였는데 취향이 타는 개그일 것 같으니 넘어가야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법정 장면에서 슈얼크의 숙적인 티타니아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슈얼크를 멋지게 소개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자기적인 장면인데 차라리 슈얼크의 변신에 조금 더 연출적으로 공을 들이고 액션의 양과 질을 높였다면 이 파트가 좀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해서 MCU 헐크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우선 헐크의 팔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 드라마는 슈얼크의 기원과 헐크의 회복을 퉁쳐서 설명했는데요. 원작에서는 슈얼크가 변호사로서 상대하는 범죄 조직에 의해서 총상을 맞았고 급하게 브루스의 피를 수혈받아서 슈얼크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MCU에서는 교통사고로 뜻하지 않게 브루스의 피가 제니퍼의 체내에 들어가면서 그녀가 슈얼크로 변한 것이라고 좀 더 현실적이고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제니퍼의 정신이 유지되는 것은 원작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설정이기도 합니다. 드라마의 제작자인 제시카 가오는 변호사 시얼크 드라마의 시간대가 영화 샹치의 얼마 뒤라고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헐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영화 라그나로크에서 헐크로만 2년을 지내다가 영화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에게 패배한 뒤에 인간 상태로만 지냈고 핑거슨의 미후에 헐크와 배너를 합쳐서 스마트 헐크로 지냈는데 엔드게임에서 분립을 하고 우주를 구한 뒤에 오른팔에 상처를 입었고 이후 변화 장치를 개발을 해서 인간으로 지내다가 텐링즈를 알게 됩니다. 그 뒤에 제니퍼와 같이 어딘가로 향하다가 사카르의 8급 통신선에 갑작스러운 난입으로 교통사고를 겪게 됩니다. 여기서 브루스의 피가 제니퍼의 상처를 통해 체내에 유입되면서 제니퍼를 슈얼크로 만들었죠. 슈얼크를 연구하던 브루스는 그녀의 특별한 유전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자신의 분립 부상도 완벽히 치료한 스마트 헐크가 됩니다. 1화에 사카르 8급 통신선이 등장하면서 헐크의 미래에 많은 팬들이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상도 나아졌고 사카르도 다시 그에게 연락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월드워 헐크를 팬들이 생각하게 된 것인데요. 영화 라그나로크가 원작에서 플래닛 헐크라는 사카르에 추락해서 검투사 노예에서 황제로 상승한 헐크의 이야기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MCU 헐크에는 자연스럽게 원작에서 플래닛 헐크의 속편인 월드워 헐크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월드워 헐크는 헐크가 자신을 사카르로 보내고 그곳을 파괴한 일루미나티를 복수하고자 지구로 돌아와서 히어로들과 전쟁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다만 일루미나티는 사카르로 보내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카르를 파괴한 자는 따로 있었지만 헐크는 일루미나티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지금의 MCU에선 일루미나티도 평행우주 방식으로라도 소개가 됐기 때문에 월드 헐크를 소개하기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특히 유니버셜이 가진 헐크의 판권이 2023년이면 마블 스튜디오에게 돌아온다는 팬들의 추측이 나오면서 월드 헐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마크 러팔로 역시 월드 헐크 영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인터뷰에서 그들이 날 원한다면 언제든지 함께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사실 월드 헐크 루머는 올해 1월에도 한번 나온 바가 있고 작년 연말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 루머는 변호사 슈얼크 드라마의 결말에서 헐크가 다시 우주로 가게 된다는 내용이었죠. 1화에서 사카르 우주선으로 이렇게 다시금 그 루머를 확실히 체감하다 보니 영화 월드 워 헐크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판권 문제가 아니더라도 원작의 월드 워 헐크라면 여러 마블 히어로들이 나오기 때문에 디즈니가 충분히 만들려고 하면 판권과 상관없이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특히 1화의 헐크에 대한 묘사는 슈얼크가 더 특별하다는 주인공 보정의 맥락을 제외한다면 엔드게임보다는 더 나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적어도 강하다는 것은 확실히 어필이 되었고 헐크 자신의 분노와 능력을 일부러 선배라서 사촌이라서 그리고 영웅이라서 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작의 월드 워 헐크가 좀 막장이다 보니 MCU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진 않겠지만 그대로 나온다면 그것도 매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사카르에는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헐크가 사카르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월드 워 헐크의 배경 설정은 MCU에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2년 동안 헐크로 지내면서 사카르에서 사실 아들을 낳았는데 원작처럼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지구에서 난동을 피우는 내용이 월드 워 헐크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아들 스카가 사카르를 난장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헐크가 직접 사카르에 가서 참교육을 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구가 아닌 사카르에서 싸우는 원작의 정반대의 그러나 여전히
버전이 월드워 헐크일 것입니다. 아니면 원작 그대로 이 드라마 이후에 모종의 이유로 헐크가 사카하르로 돌아갔는데 지구에서 모종의 이유로 사카하르를 파괴하고 분노한 헐크가 지구로 돌아와서 원작과 유사하게 복수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짚어볼 점은 쉬헐크 대 헐크입니다. 1화에서 쉬헐크를 도와주려는 헐크가 자신의 방식으로만 그녀를 이해하고 슈퍼히어로로 교육을 하려다가 변호사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쉬헐크와 싸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때 헐크는 능숙하지만 힘을 아끼는 식으로, 또한 쉬헐크는 기술은 없지만 여전히 헐크처럼 강한 것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누가 더 강하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는 원작과도 유사한 맥락입니다. 작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원조이자 가마방사선에 직접적으로 더 강하게 노출된 헐크가 더 강하지만 쉬헐크는 여러 무술을 연마한 테크니션으로서 헐크 못지않게 잘 싸운다는 묘사가 있습니다. 월드 헐크에선 쉬헐크가 직접 자신의 슈퍼히어로 랜딩보다 헐크의 슈퍼히어로 랜딩이 1000배는 더 강할 것이라면서 헐크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어벤져스 타이틀에서 쉬헐크는 셀레스티얼에 의해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해졌는데요. 이젠 정말 헐크스러운 디자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모탈 헐크 타이틀에서 나온 것처럼 헐크를 이길 정도는 또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쉬헐크는 이제 괴물처럼 변하지 않아도 그만큼 강한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다음은 제4의 벽인데요. 영화 데드풀의 성공 이후에 데드풀은 독자와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거는 캐릭터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를 흔히 제4의 벽을 넘는다, 메타적이다 등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캐릭터들은 DC와 마블에도 많이 있습니다. DC 코믹스에선 엠부시벅과 로보 같은 슈퍼맨 관련 캐릭터들이 제4의 벽을 넘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슈퍼맨의 악당 미스터 믹시즈 피틀릭은 5차원의 존재라는 설정으로 제4의 벽을 쉽게 넘곤 합니다. 지구 프라임 현실의 슈퍼보이는 그 현실에는 슈퍼히어로가 그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DC 코믹스의 출판물에 나오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현실의 DC 코믹스를 읽으면서 제4의 벽을 넘었습니다. 슈퍼보이 프라임의 동료였던 알렉산더 루터 주니어는 인피니트 크라이시스에서 지구 프라임을 찾으면서 독자들을 찾는 것처럼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버 에이지 시절의 슈퍼맨은 마지막 출연작인 내일의 남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를 비롯해서 많은 연재의 결말에 늘 독자에게 윙크하면서 사실상 제4의 벽을 많이도 넘었습니다. 할리퀸은 2011년부터 시작된 뉴 52 체제에서 4의 벽을 넘나들었습니다. 조커는 정신 이상자 혹은 초지능이라서 이것이 만화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같은 것처럼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초스피드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2대 플래시 베리 앨런은 2018년 저스티스 리그 타이틀에서 넘었으며 마찬가지로 3대 플래시 월리 웨스트와 마법사 닥터 페이트는 2022년 플래시 타이틀에서 넘었습니다. 작가 그랜트 모리슨의 애니멀맨 연재에선 제4의 벽을 넘어서 아예 작가가 직접 캐릭터의 악당으로 나와서 그의 고통을 설명하는 메타픽션적인 전개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블 코믹스에선 데드풀이 가장 유명한데요. 데드풀의 정신을 읽은 자비에는 자신들이 만화 속 캐릭터라는 사실에 충격을 먹고 죽은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 메타 캐릭터는 그웬풀인데요. 그녀의 능력은 자신이 만화 속 캐릭터라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서 제4의 벽을 넘어서 히어로로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심지어 로키도 데드풀 타이틀에서 자신들의 현실이 거짓이며 작가에 의해 조종된다는 것을 데드풀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엑스맨 캐릭터의 슬랩스틱 그리고 다람쥐 소녀의 두 다람쥐들이 제4의 벽을 넘었습니다. 고전 판타스틱4 연재에선 판타스틱4가 독자들이 보낸 항의 문자를 읽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맨날 수잔이 붙잡히니 차라리 없어져라 라는 편지를 보면서 수잔이 울고 리드와 벤이 수잔을 옹호하는 내용이 있었죠. 두 번째 영 어벤져스 타이틀은 메타픽션적인 악당이 나와서 이야기 전체가 굉장히 메타적이었습니다. MCU에서는 스칼렛 위치와 아가사 하크니스 그리고 피자 파는 아저씨가 제4의 벽을 넘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쉬헐크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가 존 번은 자신의 쉬헐크 연재에서 제4의 벽을 넘어서 메타적으로 연재했습니다. 이는 쉬헐크 캐릭터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녀는 더 코믹하고 더 메타적인 캐릭터로 변모하게 됩니다. 드라마 변호사 쉬헐크가 코미디 장르이기도 한 것은 존 번의 연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데드풀이 처음 제4의 벽을 넘은 것은 1999년 데드풀 28호였습니다. 이에 반해 쉬헐크가 처음으로 넘은 것은 1989년 센세이셔널 쉬헐크 3호에서였습니다. 이미 1호의 표지에서부터 이 책을 안 사면 집으로 쳐들어가서 엑스맨 책들을 다 찢어버릴 것이다 라고 독자들에게 협박하는 메타적인
대표적인 개그가 있기는 했었죠. 아무튼 제4의 벽을 먼저 넘은 것은 마블에서는 쉬얼크였습니다. 공교롭게도 DC에서도 비슷한 시기인 1990년에 애니멀맨이 제4의 벽을 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최초로 제4의 벽을 넘었을까요? 1938년 액션 코믹스 4호에서 텍스 톰슨이 넘었지만 현재에는 사실상 없어진 캐릭터입니다. 현재에도 유명한 캐릭터 중에 최초라면 바로 배트맨입니다. 무려 1940년 배트맨 1호에서 제4의 벽을 넘었습니다. 배트맨은 현재 불살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지만 1939년 최초 등장해선 탐정물의 흔한 주인공답게 불살이 딱히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DC 코믹스는 부모들이 이런 자극적인 내용을 어린 독자들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을 걱정했고, 그래서 배트맨 1호에 배트맨이 직접 어린 독자들에게 내용을 경고하는 컷을 넣어서 조금이라도 만회하려고 했습니다. 이 덕분에 배트맨은 인기 슈퍼히어로 중에 최초로 제4의 벽을 넘은 캐릭터가 됩니다. 이렇게 드라마 변호사 슈얼크를 보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점들을 짚어봤는데요. 2화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온 슈얼크의 숙적, 티타니아의 기원과 활약을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